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 15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파워풀이고요. 저자는 패티 맥코드, 출판사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8개의 장,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의 제목은 일을 하는 새로운 방식, 자유와 책임. 1장의 제목은 어른으로 대접하라. 2장의 제목은 도전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라. 3장의 제목은 극도로 솔직해져라. 4장의 제목은 격렬하게 토론하라. 5장의 제목은 원하는 미래를 지금 만들어라. 6장의 제목은 모든 포지션에 최적의 인재를 앉혀라. 7장의 제목은 직원의 가치만큼 보상하라. 8장의 제목은 멋지게 헤어져라. 그리고 에필로그의 제목은 변화를 실행하고 문화를 만들라 입니다. 그럼 프롤로그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일을 하는 새로운 방식, 자유와 책임. 한참 전 임원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다. 넷플릭스가 3분기 연속 30% 성장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보고됐다. 환호와 함께 이런 속도면 미국 내 최대 케이블 채널인 HBO를 따라잡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기대가 일어났다. 그 시점이 언제쯤일지 제품 담당 부문장이 재빨리 계산해봤다. 어디 보자.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9개월 후에는 우리가 미국 인터넷 대역폭의 3분의 1을 담당하게 되는군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일제히 외쳤다. 뭐라고요? 3분의 1이라고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 일을 확실히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우리 회사 안에 있나요? 넷플릭스에서는 누구나 그래야 하듯이 그는 솔직하게 답했다.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임원으로 14년간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다. 성장 속도가 가팔랐던 만큼 끊임없이 도전에 맞닥뜨렸고 그 수위도 매번 높아졌다. 때론 우리가 개발한 기술과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였고 때론 생존을 결정하는 일이었다. 짜인 각본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는 그저 해내야만 했다. 동영상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의 특성상 사업과 경쟁 환경이 끊임없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화했다. 비즈니스 모델, 서비스 기술, 그리고 이를 실행하는 팀원들은 변화의 속도를 맞추는 것 이상을 해야 했다. 변화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전략을 세움으로써 변화를 앞서 준비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새로운 전문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를 채용하고 팀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했다. 또한 어느 때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계획을 버리고 새로운 방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했다. 동시에 끊임없이 거듭나야 했다. DVD 우편 발송 사업이 번창하던 와중에 스트리밍 사업으로 뛰어들었고 우리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옮기고 나아가 콘텐츠의 자체 제작에 돌입했다. 이 책은 넷플릭스의 성장 과정을 추억하며 쓴 게 아니다. 사업 환경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안내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넷플릭스일 뿐이다. 스타트업에서 대기업까지 그리고 단위가 크든 작든 모든 직급의 리더를 대상으로 쓴 책이다. 모든 리더는 새로운 시장 수요를 예상하고 놀라운 기회를 포착하며 새로운 기술을 물고 늘어지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자가 더 빨리 혁신할 것이다. 나는 세계 곳곳의 회사들을 컨설팅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도전을 접했다. 그 중에는 세계적인 광고 대행사 제이 월터 톰슨 같은
초우량 기업도 있고 와비 파커, 허브 스팟, 하이크 메신저 등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는 신생 기업도 있으며 이제 막 날기 시작한 스타트업도 있다. 놀라운 점은 규모와 분야를 불문하고 이들 회사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는 매우 유사하고 또 긴급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 같았다. 어떻게 하면 넷플릭스처럼 마력을 지닌 자신만의 상품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토록 민첩하고 높은 성과를 내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책에서 바로 그 얘기를 하고자 한다. 즉 넷플릭스가 우리가 깨달은 교훈을 활용하고 넷플릭스의 성공을 떠받쳤던 원칙과 실천사항을 당신의 팀과 전체 회사 경영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넷플릭스는 잘하기만 했을까? 알다시피 어떤 기업도 그럴 순 없다. 우리는 수차례 발을 헛디뎠으며 그중 일부는 아마 당신도 알고 있을 것이다. 도전 과제를 획기적으로 풀어나갈 아하의 순간은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점진적으로 적응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갔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실수하기, 처음부터 다시 하기, 좋은 결과 내기가 그것이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넷플릭스는 적응력을 높이고 최고의 성과를 도출하는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다. 물론 쉽진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끈기를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뎠다. 회사가 원하는 핵심 행동 양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고 그런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 놀랍게도 적극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팀이 됐다. 그 팀들이 오늘날의 넷플릭스를 탄생시킨 최고의 드라이버다. 이 책의 내용은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을 마주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개발한 방법이 어떻게 실행 가능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를 곁들일 것이다. 사례를 읽다 보면 매번 관습적인 틀에서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극도의 솔직함으로 넷플릭스의 문화를 이루는 하나의 축이다. 텍사스 출신인 나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내가 온라인에 올린 글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 텐데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떤 부분에서는 짜증이 나거나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토론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 책을 읽어주길 바란다. 토론이라는 지적인 대결만큼 얻을 게 많고 재미있는 일도 없다. 넷플릭스에서는 늘 그렇게 한다. 격렬한 토론이 끝나고 결론을 얻으면 모두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당신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재미를 느끼기를 바란다. 사람들에겐 저마다 힘이 있다. 그걸 빼앗지 마라. 실천사항을 적용하는 가장 우선적인 단계는 경영에서 전통적인 지혜를 뒤엎는 것이다. 넷플릭스에서 사업 성공에 대해 배운 중요한 교훈은 이것이다. 20세기를 지나오는 동안 개발된 정교하고 복잡한 인재관리 시스템은 21세기의 기업들이 직면한 도전에는 적합하지 않다. 최고 경영자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최고 인재 책임자인 나를 포함하여 넷플릭스 경영진은 직원을 관리하기 위해 급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기로 했다. 직원들이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말이다. 우리는 직원들이 힘차게 도전하길 바랐다. 아이디어와 문제를 소리내어 말하고 서로 간에 또는 경영진 앞에서 자유롭게 저항하기를 희망했다. 어떤 직급에 있는 누구라도 중요한 통찰과 걱정거리를 혼자만 끌어안고 있지 않기를 바랐다. 경영진은 이를 모델화했다. 누구라도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게 했고 질문을 독려했다. 개방적이고 격렬한 토론을 강조하고 힘 닿는 한 경영진도 참여했으며
모든 관리자가 이처럼 하도록 모범을 보였다. 리드는 심지어 경영진끼리 토론하는 무대를 만들기도 했다. 우리는 또한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솔직하면서도 끊임없이 소통했다. 빠른 속도로 전진하는 데 필요하다면 계획이나 인력 부분에 가차없이 변화를 주리라는 것을 모든 직원이 이해하길 바랐다. 나아가 변화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이를 열정적으로 주도하길 기대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우리는 파괴의 속도가 빠른 이 시대에 가장 성공적인 조직은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게 됐다. 조직의 모든 사람, 모든 팀이 계획이 언제든 백지화되고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뜻이다. 더 나아가 변화가 대단히 좋다고 여기게 됐다.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 탁월한 팀워크와 혁신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진 문화를 만드는 데 열중했다. 직원들이 도전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도전이 있어서 출근길이 즐겁기를 기대했다. 때로는 머리가 쭈뼛 설 만큼 두렵기도 했다. 어떤 결정들은 완전히 미지의 세계로 뛰어드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서운 일임과 동시에 아주 신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넷플릭스 문화는 인재 관리를 위한 정교하고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반대로 했다. 계속해서 정책을 줄이고 절차를 제거해 나갔다. 팀을 만들고 사람을 관리하는 일에서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제품 혁신만큼이나 빨리 구식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파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민첩하고도 기민한 고객 중심의 관리 방법이 필요해진다. 이를 알고 있는 기업이 넷플릭스만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요점에서 벗어나 역효과를 내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많은 기업이 직원 참여를 강화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식으로 좀 더 활기찬 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하지만 하향식 의사결정의 지휘통제 시스템이라는 기존 방법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붙들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넘쳐나게 됐다. 말하자면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통하는 방법 같은 것이다. 보너스와 연봉을 연말 고과에 연동하거나 평생 교육 같은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이다. 동료애를 키우기 위해 각종 축하 파티를 열거나 여가 활동을 장려하는 것도 흔한 예다. 이런 방법론이 직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를 끌어내며 그 결과 직무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나 역시 꽤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 첫 직장이었던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 인재관리팀에서부터 이후 볼랜드 소프트웨어로 옮겨서도 이런 관습적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따랐다. 직원들과 보너스 협상을 했고 고과 시즌이 되면 팀원들을 충실히 재촉해 평가를 서두르도록 했으며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자들을 코치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다양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때에는 해마다 5월이면 열리는 싱코 데마요 파티에 $100,000씩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인사정책이나 시스템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 뿐 아니라 생산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심지어 그런 정책들은 인간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컨대 직원이 일에 몰두하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며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같은 가정들 말이다. 이런 가정들을 토대로 개발된 베스트 프랙티스는 도리어 직원들의 영향력을 빼앗고 의욕을 꺾는다. 참여라는 말이 실제로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